지난 영상에서는 퓨처셀프에 나오는 내용 중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과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미래의 나에 대한 7가지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살면서 경험할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갑니다.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나요?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도 모르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읽고 있는 책도 모두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 몰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 한 권을 구상할 때마다 책 한 권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챕터 한 장 쓰기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쓰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책 한 권 분량의 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목표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미래의 여러분은 예상과 다르다입니다.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에 중요했던 일이 지금도 중요한가요? 10년 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일이나 목표가 지금도 동일한가요? 많은 사람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10년 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미래의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가질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일지라도 미래의 여러분은 다른 지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입니다. 중세시대 한 마을에 쥐떼가 들끓어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돈을 주면 쥐떼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했고 시민들은 그러겠다고 했죠.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 쥐떼를 몰아냈지만 시민들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나이는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피리를 불어 시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유인했고 아이들을 동굴에 영원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은 미래의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미래의 나에게 배움, 건강, 인간관계, 저축 등 무언가를 조금씩 투자하면 미래의 나는 더욱 탁월해집니다. 반대로 미래의 나에게서 건강, 배움, 시간, 재정 등 무언가를 조금씩 빌려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미래의 나를 빚더미로 몰아넣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 효과를 만든다. 작은 행동이 모여서 좋게든 나쁘게든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좋은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 또 한 권을 읽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권을 읽게 된다. 그러면 지식과 통찰력이 점점 쌓여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결과를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책 한 권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보다 더욱 확장된다. 그 크기와 잠재력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입니다. 저자의 아들 칼렙은 14살이고 테니스를 열심히 칩니다. 매달 많은 시합을 나가지만 대부분 지고 맙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상대보다 기술이 더 좋을 때가 많았는데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칼렙의 코치가 칼렙에게 테니스 아카데미를 알려줍니다. 그 아카데미는 테니스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카데미에 가려면 칼렙은 자신의 UTR 점수를 3점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칼렙과 저자는 UTR 제도에 알게 된 후 정상에 있는 프로 선수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의 UTR은 16.26점이었고 미국 랭킹 2위인 세리나 윌리엄스는
12.93점이었습니다. 두 달 후 칼렙은 UTR을 1.4에서 2.8로 올려놓았습니다. 칼렙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UTR이 9점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습니다. 그 후 그는 9번의 시합에서 연속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칼렙은 이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합 하나하나가 자신의 UTR 점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칼렙은 시합을 장기적인 미래의 모습과 연결하지 못했지만 이제 칼렙은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입니다. 20년 동안 진료를 본 의사들은 그들이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에 비해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진료 방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습관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라는 목표를 이루어낸 후 더 이상 성장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현재에 안주하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면 더욱 속도를 높여 발전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이나 실패에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가면서 일시적인 실패와 고통에 기꺼이 투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미래의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의 여러분에게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입니다. 일곱째,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저자는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에게서 왔고 배우고 경험하며 발전하기 위해 이 행성에 오기로 선택되었다. 나아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다룰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의 삶은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없다. 지금까지 미래의 나에 대한 중요한 진실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단계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입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려면 우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한 후 3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봅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시나요? 미래의 내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면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영역은 건강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3가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미래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영역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자가 10대 때 아버지는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2010년 22살의 저자는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결혼, 대학교 졸업, 박사학위 과정 등록이 그것이지요. 그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는 브리거명 대학교였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교만큼 들어가기 힘들었지만 그의 목표는 명확했기에 마침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학한 후 2번째 학기에 저자는 한 여성을 만났고 다음 해에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마지막 목표였던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그는 15군데 학교에 지원했지만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편에 가까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한 후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박사과정에 등록한 후 저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식구를 늘리기, 박사과정 마치기, 글쓰기를 시작해 전문작가 되기. 그는 3가지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3가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목표를 적습니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중
어떤 목표가 미래의 나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요? 현실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다면 2단계로 진입해 봅시다. 2단계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진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데 전념한다고 말하면서 월급을 펑펑 쓴다면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소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부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여가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한다면 그 행동은 소셜미디어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전념하고 있는 일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전념하려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덜 중요한 목표는 보상을 빨리 안겨주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3가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번째 단계는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분명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당신의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4단계는 알매 상태에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레이엄 스티븐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유튜버입니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여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레이엄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레이엄은 좋아요와 구독을 직접적이고 대담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엄은 자신의 채널을 성공시키겠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미래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 영상에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고 전문가에게 요청하고 친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입니다. 시스템화하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 보세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의 집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카톡 상태 메시지에 카톡은 안 해요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아도 개인 카톡을 받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밤 9시 이후로는 카톡 알림을 끄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핸드폰에 깔린 온갖 앱들은 모두 폴더 안에 숨겨놓아 바탕화면에 보이지 않게 해놓았고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현재 쓰고 있는 원고 파일들만 보이도록 한 후 나머지 것들은 폴더에 넣어버렸습니다.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유혹이 될 만한 것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것이지요. 6단계는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입니다. 여러분의 일정은 여러분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제가 삶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매일 아침 글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침에는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전에 나가야 한다면 더 일찍 일어나 30분이라도 글을 쓰고 나갑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매일 글쓰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위험과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연습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일정에는 미래의 여러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나요? 시간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마지막 7단계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던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습니다. 끝내려면 여러분이 한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설프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나둘 완수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집니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완벽주의는 미루는 태도를 낳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다. 완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물다. 더 멀리 갈수록 경쟁은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람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해 오래전에 포기했다. 미래의 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누구나 쉽게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다음 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의 대가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현실이 되지 않고 단순한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지금 결정하고 집중하는 일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 미래의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퓨처 셀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의 여러분에게 100%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퓨처 셀프였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